부동산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임대차 보증금에 가압류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보다 더 돈이 많네요. 보시면 청구 금액은 8억이 넘죠. 거의 9억 가까이 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문종택TV의 문종택 변호사입니다. 제가 좀 살이 빠졌죠. 요즘 간헐적 단식과 식단과 운동을 하면서 다이어트 중입니다. 다이어트 영상도 기회가 되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혼 소송하기 전에 상대방 배우자가 부동산을 팔아버리면 나중에 이겨도 집행이 힘들어진다. 그래서 해야 될 게 뭐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가압류인데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내 집 마련 힘들잖아요. 이럴 경우 임대차 보증금에 가압류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승소 판결문 보이십니까? 부동산보다 더 돈이 많네요. 보시면 청구 금액은 8억이 넘죠. 거의 9억 가까이 되는데요. 위자료 청구 금액을 1,000만 원으로 했고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8억 8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상대방 남자 쪽이 재산이 좀 있었던 거죠. 요즘 임대차 보증금 좀 큰 평수 좋은 아파트들은 보증금이 꽤 높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압류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쵸. 이혼 본안에서 승소해서 재산 분할에 좀 크게 인정받고 위자료도 인정받더라도 나중에 재산 없다 빼돌렸다 이랬을 때 집행이 안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따르게 처분을 못하기 위해서 먼저 가압류를 해놓고 시작하라고 말씀드렸죠. 가압류 신청을 할 때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 목적물이 있는 곳, 거기 보증금이 있겠죠? 그 관할 법원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사안에서는 여자분이 남편분에게 이제 이혼 소송하게 됐는데 그 전에 이제 가압류가 인용이 돼서 가압류를 해놓고 시작해서 훨씬 유리한 고지에서 싸울 수 있었죠. 남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갖고 있는데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가 끝날 때 이제 돌려받게 되는 거죠, 집주인한테. 임대차 기간이 거의 끝나가니까 그 돈을 자기가 바꿔서 다른 아파트로 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급박하게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가압류를 진행했는데요. 먼저 피보정 권리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액을 쓰는데 증명이 안 되더라도 소명을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귀책사유가 남자한테 있고 우리가 이혼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남자 쪽에서 처분해버리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우리가 집행이 안 된다. 어려움을 잘 소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인들이 직접 소명하는 게 좀 많이 힘들어서 보정이 나오고 기각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랑 상담하셔서 상담번호 하십시오. 자, 판결문을 결정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신문이니까요. 결정문 한번 보시고 얘기를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결정문 보이시죠? 채권 가압류라고 되어 있네요. 채권자는 신청하는 우리입니다. 채무자는 상대방 배우자. 이거 꼭 이혼이 아니더라도 보통 금전 채권이 있는 분들이 가압류를 하고 진행했을 때 이게 뭐 매매 대금이든 대여금이든 가압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자는 내가 직접 돈을 받아야 되는 상대방의 채무자고요.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무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서는 임대인이 되겠죠. 임대인이 무슨 채무가 있을까요? 그쵸. 보증금을 임대차 기간 끝났을 때 돌려주는 보증금 반환 채무가 있죠. 반대로 상대방, 나의 채무자는 이 사람한테 받을 채권, 임대차 보증금 채권이 있는 거죠. 그걸 가압류하는 겁니다. 주문은 판결, 결정이죠.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별지기재는 또 양식에 맞춰서 별지 이렇게 쫙쫙 씁니다. 아파트면 아파트 1동부터 쭉 해가지고 써요. 부동산 표시를 할 때는 등기부 등본을 떼보시잖아요. 대지, 집합건물이면 집합건물을 표시하고 어디에 있는지, 천공, 콘크리트, 지붕, 몇 층, 공동주택 이렇게 다 씁니다. 또 양식이 다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제3채무자들은 여기서 들이 나온 이유는 이 임대인들이 부부 공동이었어요. 이런 경우는 공동명의로 돼 있으면 공동명의자들한테 다 합니다.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쵸? 채무자, 상대방 배우자가 이 돈 받아버리면 집행이 안 되니까 얘한테는 지급하지 마라. 이렇게 주문이 나온 것이죠. 채무자는 다음 청구 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거 공탁하고 집행정지 취소를 신청하려면 금액이 엄청 크니까 안 되겠죠? 청구 금액이 거의 9억 가까이 되니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공탁을 현금으로 하려고 하면 돈 없어서 지금 가압류해가지고 우리가 소송에 이겨서 집행하려는 건데 힘들잖아요. 그 경우에는 보이십니까?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대출하고서 주문같이 결정을 받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미리 신청서에 쓰는 것이죠. 지금 현찰이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우리 공탁하는 것을 대체해달라. 그러면 여기는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로 했었네요.
예, 이 사이트 가셔가지고 이 결정문 나온 거 보여주시면 몇십만 원이면은 이렇게 9억에 가까운 임대차 보증금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 가압류에 대해서 복잡하게 설명을 안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영상에서 가압류가 필요성, 가압류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그 부동산 가압류, 이혼 소송 전 필수 그 부분 보이시나요? 여기 링크 타고 가셔가지고 보시고, 오늘은 부동산이 없을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임대차 보증금에도 가압류할 수 있다. 이거 파악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혼 소송을 하더라도 책임재산, 상대방의 재산을 보존해 놓고 시작할 수 있게 여러분 변호사랑 꼭 상담하시고 이혼 소송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